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틀 연속 양시장 빨간불을 켜냈죠. 18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들썩들썩 테마 장세입니다. 관세 뉴스가 잠잠한 사이 시장의 시선은 정책주로 쏠리며 테마주 사이에서 빠른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죠. 강한 테마주 속 시장이 주목한 굵직한 헤드라인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갈등 내용이죠. 중국과 대화 중이라는 트럼프, USTR은 중국 해운 조선 견제입니다. 자, 장 시작하기 전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해운과 조선업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최종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선박 크기에 따라 톤당 $50 기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180일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뒤부터는요, 외국 선박 LNG 운송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해당 뉴스에 장 초반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도 반응을 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최대 $150만 입항 수수료보단 대폭 완화된 수준이라는 판단에 상승 동력은 다소 제한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상보다는 약하지만 제재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메리츠 증권은요, 극단적인 규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사들의 선대 재배치를 자극해 불가피한 선박에 대한 폐선 그리고 매각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IBK 투자증권도 원래 안 냈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LNG 선거 관련해서는요, 메리츠증권 미국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 수정 혹은 동맹국의 협력이 거론될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해운주 입장에선 어쨌든 중국 해운사보다 경쟁력이 강화됐고 조선사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중국 선박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의 속내는 더욱 알기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 트럼프는요,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가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요, 코로나19의 기원이 결국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된 거란 내용의 이런 페이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중국도 중국이지만요, 당장 이번 주 23일에는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2+2 형식으로 아마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와 금융, 여기에 통상까지 더해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진 건데 트럼프가 우리를 염두에 둔 속내는 뭘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 초반부터 주목받았던 비만 치료제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GLP-1 계열 먹는 비만약 등장 임박, 국내 기업 개발 현황은입니다. 자,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비만약의 주요 지표인 당화 혈핵소 그리고 체중 감소를 모두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유효성을 입증했고요. 안전성, 임상 중단율 역시 8%의 경쟁 약물 대비 우수했고요. 화이자와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던 이유기도 하죠. 간 독성 이슈도 관측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안전성 또한 입증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KB증권은요, 올해 비만약 시장 개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편의성 개선, 그러니까 현재 주사형인 약물을 경구용 혹은 붙이는 패치형 등으로 바꾸거나 장기 지속형, 덜 자주 투약해도 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물론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일라이릴리의 비교적 성공적인 임상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서막을 열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경구용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미국 메세라의 경구 펩타이드 기술 오랄링크를 활용해 6개 파이프라인을 이전한 바 있고요. 무려 지난주 금요일에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인벤티지랩도 관심 종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으나 4월 자체 경구용 플랫폼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으로는 DX, VX 그리고 대웅제약이 있고요. 샤페론, 삼천당제약, 일동제약의 자회사 유노비아 등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비만 치료제주 투자에 있어 고민도 있죠. 작은 악재에도 쉽게 출렁이는 것이 바로
바이오주이기 때문이고요. 이날 일라이릴리가 사실 더 주목받은 것도 그 전날 화이자가 간 독성을 이유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던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옥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 싱가포르,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세 곳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공시를 통해 밝혀진 상세 요건 살펴보면요.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 싱가포르, 한화임팩트 파트너스에서 약 171만 주가량을 할인 없이 75만 8천 원에 인수하고요. 향후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15%를 할인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배정 주식수는 한화에너지가 약 16만 주, 한화에너지 싱가포르가 38만 주, 한화임팩트 파트너스가 117만 주에 달하는데요. 다만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감원 측이 또 한 차례 정정신고 요청했음에도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한 것인 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은 3,700억 원 규모의 수원 망포역세권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상 40층, 세개동 6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짓는 공사인데요. 수주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52%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4개월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은 분양 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분양으로 들어온 돈 안에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분양이 늦어지면 공사비 지급도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시공사 입장에선 분양 성과가 매우 중요한 방식이고요. 관련해 대우건설은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은 공사 도급 계약서 조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엠로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매출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출의 경우 41% 증가한 20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006%나 증가해 9억 6,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원가 경쟁력 강화와 우수 협력사 확보에 필수적인 직접 구매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회사 측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는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발판 삼아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이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 살펴봤던 공시 중에 대우건설이 3,700억 원 규모의 망포 역세권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수주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함께 체크해볼까요? 예, 일단 뭐 수주를 했다고 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바로 반영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주가 누적되는 시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수주를 통해서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흐름들에 대해서는 좋아질 수 있겠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건설 관련된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은 그 건설 그 선행지수나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했을 때 좀 좋다 나쁘다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신규 데이터도 아직 다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3월 그 주택 가격 전망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CSI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5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새에 6% 정도 상승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추후에
건물에 대한 가격이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선행지수인 건설 수주액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3월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만 2월에 그 10조 2천억 원, 그러니까 그 전년 동월 대비 한 10조 9천억보다는 하락은 하긴 했지만은 1월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건설 쪽에 대해서도 일부는 좀 회복세 얘기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건설 그 수주액을 좀 살펴봤을 때 2023년과 24년 당시 때 6월에 피크를 좀 찍었다가 일부 또 좀 빠졌었고 12월에 다시 좀 피크를 찍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6월까지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 1월보다는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7월에 그 DSR 3단계 시행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이나 이쪽 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이점들이 아직까지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6월 그 대선 이후에 따라 또 건설주는 정책에 따라 분위기가 또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금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흐름들을 좀 길게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좋은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투르크 쪽에 1조 원 규모의 그 비료공장 기본 합의서 그러니까 계약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고 리비아 재건 사업과 이라크 쪽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지금은 분할 매수 시점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엠로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206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투자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여기를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를 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매출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챗 GPT나 이런 쪽보다는 SI나 SI나 아니면은 그 SRM 쪽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뭐 챗 GPT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시스템 통합이나 이쪽 위주로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10월에 첫 고객사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삼성 SDS와 북미 시장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진행이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올해 주총을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M&A 담당 임원하고 그리고 SDS 전사 기획 팀장 출신이 신규 선임으로 좀 됐던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SDS 어떻게 보면 인수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엠로의 경우에는 지금은 해외 시장 확대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신규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정책과 관련해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쏠렸다가 지금은 또 그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신규 접근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봤을 때도 테마주 형태의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도 있고 실제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예. 이 엠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테마를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SI나 이런 쪽의 시스템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천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스트 소프트나 솔트룩스의 경우에는 결국 AI 소프트 쪽으로도 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테마주의 형태를 따랐을 때는 일단 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다시 좀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같고 실제 지금 뭐 챗 GPT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국내 기업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눌렸을 때 그때 다시 재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엠로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뉴스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5월 MSCI 정기 변경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는지 또 편출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2월에는 편출 종목들만 있었는데 5월에는 어떨까요? 일단 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기업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편출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랑 NC소프트 그리고 SKC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경우에서 좀 잘 좀 편성을 잘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SCI 정기 변경에 따라 이제 분위기가 지속될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편입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편입된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승했느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 방어주의인 성격도 같이 좀 붙었던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불닭볶음면 그 수출 증가 그리고 환율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코첼라에서 이제 부회장이 불닭 소스 홍보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분위기가 마케팅적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시스템이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방산과 조선 간에 같이 좀 연계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편입 전까지는 계속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출되는 종목 중에 이제 뭐 주가가 뭐 계속 떨어지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SKC의 경우에는 만약에 편출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글라스 기판 쪽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미 조지아 1공장 시운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밸류 체인을 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유리기판이 다시 또 분위기가 같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박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지금 회복 가능성도 좀 점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의 경우에는 편출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그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SKC는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편출이 될 수 있는 기업 가운데도 투자할 만한 곳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전일 상한가 기록했던 곳이 있네요. 핑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핑거는 그 금융 스마트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핑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때는 결국은 STO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핑거의 경우에는 STO 관련된 분위기가 좀 연출돼서 그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야당에서 STO 전문가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STO 테마에 따른 주가 반영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한다면 장 초반에 급등을 할 것 같은데 급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일부 좀 그 만약에 상승폭이 좀 적다 하면은 그때는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을 좀 주가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을 때 작년 9월에 그 토크나 증권 재추진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좀 반영받으면서 5,000원 후반에서 10월에 13,000원까지 상승 후에 이후에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별 다른 내용들은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공약 자체가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9월 당시 때 그 STO 관련된 법제화된 얘기가 나왔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간담회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접근이 가능한데 설령 이제 추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핀거를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STO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쪼개서 팔기 어려운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 토큰 증권 기술로 이제 사고 팔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얘기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나오는 핀거 말고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관련 종목들도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 기업에 봤을 때는 갤럭시아 SM의 경우에는 좀 가볍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실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기업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STO 시장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긍정적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초반에는 긍정적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용화되려면 결국 이제 유통이 얼마나 되고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